네, 안녕하세요. 저는 GDGOC 팀 멤버 하고 있는 백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이제 박스에서 픽셀까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단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1학년 2학기 때 컴퓨터 수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분할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어서 그때 교수님께서 분할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저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GDG에서 발표도 준비할 겸 프로젝트도 할 겸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CV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RCNN 시리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제 프로젝트를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프로젝트 데모를 한번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CV란 무엇일까요? CV는 기계 이미지 및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 입력을 처리,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AI의 하위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기타 시스템이 시각적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CV의 프로세스는 제가 적어놓은 것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 선택, 모델 학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수집할 때는 필요한 시각적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합니다. 그 후 전처리 단계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밝기나 대비를 조정해서 데이터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 다듬기 같은 개선사항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전처리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AI 모델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델 선택인데요. 모델 선택은 효율성, 성능을 추적하려면 올바른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처리 작업에는 CNN과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비디오 프레임 같은 순차적인 데이터 처리에는 RNN 같은 모델이 적합합니다. 모델 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선택되면 이제 모델 훈련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전처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인을 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성능을 측정하고 매개 변수를 추적하는 작업이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 CV를 크게 나누면 이제 4가지 정도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텍션입니다. 디텍션이란 이미지 내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는데 그 사진 맨 위에서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박스 안에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딕텍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픽셀 단위로 영역을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 세그멘테이션에 있는 마스크 RCNN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록 및 매칭입니다. 둘은 결국 이제 모티브 모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두 단계는 이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이미지를 정렬하거나 동일한 특징점을 찾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미지의 전체 혹은 특정 영역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RCNN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NN이란 객체 탐지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RCNN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Fast RCNN, 그 다음에 Faster RCNN, 그 다음에 Mask RCNN, 그리고 이제 현재 기술까지 한번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RCNN 같은 경우에는 객체 탐지에서 처음으로 CNN, 딥러닝을 도입한 모델입니다. 이미지 안에서 물체가 있을 법한 곳을 먼저 찾고 그 부분만을 이제 CNN으로 돌리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전 모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모델은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치게 되는지를 주요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RCNN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타임이 매우 느립니다. 사실 이 RCNN 핵심 아이디어만 보면은 그냥 먼저 있을 법한 곳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 CNN을 돌리는데 왜 타임이 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ROI라고 이제 후보형을 뽑는 걸 거의 이 단계에서 거의 2,000개 가까이 뽑기 때문에 그걸 각각 다 CNN을 돌리는 문제로 인해서 테스트 타임이 매우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SVMS와 그 리그레서가 오프라인으로 트레이닝돼서 CNN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그려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거의 3단계의 파이프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 RCN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패스트 RCNN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 전체를 먼저 CNN에 한번 통과시키고 거기서 나온 특징 지도 피처맵 위에 후보 영역을 찾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ROI 튜닝인데요. 항상 고정된 크기의 피처 벡터를 뽑기 위해 각 ROI 영역에 맥스 튜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그 큰 이제 빨간색 박스가 보이고 그걸 이제 점선으로 나눠놨습니다. 각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서 그것을 일정한 고정된 크기의 피처 벡터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ROI 튜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RCNN 문제점을 패스트 RCNN은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각 릴리전들을 그 CNN의 포월드 패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타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은 릴리전 프로포설을 선택하기 전에 CNN을 돌림으로써 컴퓨테이션을 이제 쉐어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RCNN의 두 번째 문제점과 세 번째 문제점이었던 오프라이닝 트레이닝 문제점입니다. 오프라이닝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엔드-투-엔드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 그것을 패스트 RCNN은 전체 시스템을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한꺼번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통합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분류와 이제 위치 찾기를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단일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역전파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트레이닝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Faster RCNN인데요. 이것은 엔드-투-엔드 딥러닝 객체 탐지 모델의 완성형입니다. 이 모델은 후보 유형을 뽑는 과정조차 신경망인 그 GPU 안에 넣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RPN이라고 불리는 Regional Proposal Networks인데요. 이 네트워크는 피처맵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얘네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는 사물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K개의 서로 다른 앵커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 옆에 그림에 이제 잘 이제 인식이 된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에 넣어봤습니다. 패스트 RCNN의 문제점은 이미지에서 물체가 있을 법한 박스를 뽑아낼 때 외부 알고리즘은 셀렉티브 설치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CPU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GPU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을 수행하는데 정작 이 박스를 뽑아내는 알고리즘은 CPU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 저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Faster RCNN은 그래서 박스 추출 과정을 신경망 안으로 내재화된 RPN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GPU 안에서 박스 추출과 분류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병목 현상 해결과 실시간에 근접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마스크 RC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RCNN은 Faster RCNN을 기반으로 하여 각 객체에 대해 픽셀 수준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Faster RCNN의 픽셀 단위의 정밀도를 보장하는 ROI 얼라인과 마스크 예측 보기, 마스크 브랜치를 추가하여 객체 검출과 분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한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ROI 풀링에서 ROI 얼라인으로. ROI 풀링은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ROI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표가 정확한 값의 접근이기 때문에 소수점 좌표를 이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ROI 얼라인이 어떻게
연사의 수행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위에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위에 그림에서 이제 큰 박스가 있고 안에 이제 쬐그만한 점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샘플링 포인트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각 영역에 4개씩 찍어줍니다. 그리고 밀리니어 보관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이 가상의 점들에서 주변 픽셀들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가까울수록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이 반영을 하고 거리가 멀수록 적게 반영을 해서 값들이 나오게 돼 정확한 값들을 이제 추정하게 되고요. 그 정확한 값들을 추정한 것을 이제 맥스 플링이나 아니면 이제 구한 값들의 평균 값을 구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된 크기의 피처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추가적인 마스크 레이어 연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RPN에서 추출된 영역에서 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ROI 얼라인이 영역이 이제 ROI 얼라인을 이제 한번 거쳐서 마스크 클래시파이어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왜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이 모델한테 이 영역이 사람이라면 마스크가 어떨지 생각해봐 라는 식으로 이걸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독립적인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 레이어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마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에서 예측한 클래스의 번호에 해당되는 이제 마스크만 딱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모델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그 세그멘테이션의 두 개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처음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고 왼쪽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제 두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같은 클래스라도 서로 다른 객체를 다른 라벨을 부여하는지 안 부여하는지가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볼 수 있냐면요. 지금 그림에서 사람과 강아지가 있는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사람과 강아지를 다른 라벨로 분리한 반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같은 라벨로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율로 시리즈가 있고요. 율로 시리즈는 이제 실시간성이 굉장히 좋고 단일 신경망을 사용하는 시리즈이고 DTR이라고 NLP에서 주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개념을 넣은 이제 모델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 RCN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스크 RCN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박스를 여러 번 과정을 통해서 추출하는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파운데이션 모델즈인데요. 이게 SAM이라고 세그먼트 에디팅 모델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이폰에서 사진을 이제 오래 클릭하고 있으면 그 윤곽을 따는 그런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아웃라인을 따는 모델은 이제 애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원리로 이 SAM은 메타에서 발표한 모델이고 이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체라도 클릭 한 번이면 빠르게 이제 아웃라인을 딸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제 프로젝트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Wound Recovery Analysis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인풋으로는 이제 상처 이미지 그 촬영 일자를 이제 넣으면은 아웃풋으로는 뭐 상처 마스크 오버레이 이미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그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치료 반응 패턴 저는 정상, 정체기, 일시 악화, 악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제가 나눠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고 RIV라고 회복 속도 지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상 안정화율, 회복 곡선 그래프, 구간별 변화율, 누적 면적 감소율, 총 관찰 시간, 이미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저는 마스크 RCN 기반 피부 상처 세그멘테이션 및 회복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상처 이미지 시계열의 입력을 받아서 회복 지수와 치료 반응 패턴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마스크 RCN 기술을 사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뇨병, 화상, 육창 환자는 한 이미지에 여러 상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인스턴스 단위의 상처 추적이 목적이어서 마스크 RCN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넷 같은 경우에는 단일 마스크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스크 RCN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상처의 회복 속도를 독립적으로 추적하고 싶어서 이 마스크 RCN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밑에 URL을 좀 남겨놨고요. 그래서 이제 캐글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길래 그걸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상처 이미지 시계열을 입력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상처 이미지가 회복되는 그 시계열 데이터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상처 이미지라는 것도 결국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든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공통 문제는 의학적인 것보다는 결국 회복은 상처 면조의 감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캐글 노트북을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팅에 들어가 보면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몇십 시간 정도 무료로 이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했습니다. 확연히 이제 GPU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런타임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제가 그냥 제 컴퓨터로 진행을 했을 때는 맥장당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모델 학습에 시간이 걸렸다면 이것은 500장을 거의 11분 미만의 분으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성능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밑에 적어놨듯이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프로토타입 수준 정도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뭔가 파라미터 튜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좀 튜닝이 잘 안 돼서 성능이 많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 I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과 실제 영역이 겹치는 정도인데요. 그거는 한 0.550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고 이제 위에 이 IOU와 유사하지만 겹치는 영역에 더 가중치를 준 결과값은 한 0.662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고 이제 모델이 맞다고 한 이 프리사이세이션은 0.635 정도의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다고 모델 예측한 것 중에 진짜 맞는 게 어느 정도냐? 근데 그거는 한 0.872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면적 오차인데요. 이거는 실제 면적 대비 모델이 예측한 면적의 오차 수준이고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만든 웹을 한번 실행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웹은 바이브 코딩으로 제작을 해야 했고요. 듣기 전에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캐글 노트북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엑셀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의사 데이터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상처 이 회복 이미지 또한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10일 동안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해서 만든 데이터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분석 추가를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적어서 패턴이 안 나오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모델 성능이 안 좋게 보이는 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작화되지 못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5장까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패턴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일시 악화라고 뜨고 있고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상 안정화율이 이 정도로 예상 안정화율도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패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 지수도 위에 뜨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 회복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픽셀이 있는데요. 이 전체 픽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곡선입니다. 지금 값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값이 큰 값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값을 봤을 때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어서 이게 정상 패턴인가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면적이 증가하면서 이게 다시 일시 악화됐다라는 이제 패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눈 일수는 이제 4일이 뜨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면적 감소율과 RIV 점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별로 어느 정도의 면적이 감소했는지 픽셀 단위에 기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스크 RCN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스턴스별 분리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인스턴스별로 회로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업로드한 사진에 대한 히스토리인데요. 아직 모델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정확하게 뭔가 세그멘테이션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쉬운 점과 앞으로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확실히 아쉬운 점은 제가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일단 결국 의사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프로젝트의 그 실제성에서 뭔가 유효한 의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유는 내가 알고 있던 이런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이프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